주간전망대 400회 2부 순서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중국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나오셔서 1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강을 네. 저 뭐 중간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오늘 짧게 할게요. 오늘 전해 주실 말씀이 네. 중국 빅테크 기업, 예를 들면 뭐 엔티 파이낸셜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금융업 진출 현황과 그리고 네.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주제로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예. 관심 있어요? 이 중국 일단 빅테크 하는 네. 뭐 알리바바 그렇죠. 무슨 뭐 텐센트 우리가 BAT제라고 저기 하거든요. 저 코창판 맞죠? 네. 한자 잘하시네요. 코창반. 코창반. 네, 작년 상해 거래소에 성장주 중심으로 상장하는 중국판 나스닥. 예,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유니콘 만들어지는. 기업들. 예, 그래서 A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기 빅테크 기업은 중국은 BAT제가 대표적인데요. B는 바이두. 바이두. 예, 한국말하면 네이버 같은 기업이고요. 바이두가 네이버 같은 포털 검색. 예, 포털 검색. 그리고 A는 알리바바. 알리바바. T는 텐센트. 텐센트. J는 찡동. 우리가 쇼핑몰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아하. 찡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이 주로 금융업에 진출해서 수익을 올려온 거예요. 금융업에.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금융업 진출한 그 기업이 엔티 파이낸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의 이런 그 자이언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독점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플랫폼 독점, 데이터 독점. 그래서 혁신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에 지금 특히 2021년 지금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강화될 겁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게 왜냐면 언택 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언택의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이었죠. 그래서 아마존을 대표로 해서 네. 페이스북, 구글, 중국 BAT제 주가가 네.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주가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 왜서 지금 글로벌에 이런 기업들에서 반독점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최근에 알리바바가 한 30%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네, 한번 예.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중간에 언제든지 끼어드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동안 알리바바, 텐센트가 만들어온 이 생태계가 지금 거의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이 주로 뭘로 돈을 버는지. 네, 그래서 네, 미리 네. 말씀드리면 금융으로 돈 벌어요. 우리 보기에는 뭐 이런 기술로 돈 버는 것 같잖아요. 텐센트 이렇게. 같으면 게임으로 버는 거 아닙니까? 텐센트는 게임이 주요 수익의 절반이 맞아요. 근데 금융 투자가 주로 그걸로 수익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런 자이언트 기업에 대해 규제가 반독점 규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만들어진 생태계가 20조 위안이면 그 우리가 170 곱하면 우리 원화가 나와요. 2024. 3,400조 생태계가 3,400조 원. 이 두 기업이 투자 자기 몸값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알리바바 자체가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지금 몸값이 지금 5.6조예요. 2019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건 2015년, 이거는 2020년. 지금 여기 10월 16일 기준이거든요. 시가총액. 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자체가 파란색이 2015년, 예. 오렌지색은 2020년. 예. 그래서 알리바바 자체 몸값이 5.6조입니다. 그래서 5년 전 대비 3.5배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하면 350% 돈을 벌었다는 네. 거예요. 이 알리바바에 투자했으면. 그다음에 얘네들이 또 다른 기업이 많이 인수합병도 하고 투자를 했잖아요. 알리바바가 예. 투자한 기업이 몸값이 4조라는 거예요. 7.6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두 개 합하면 얼마죠? 9.6조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유니콘 기업, 지금 새싹 유니콘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알리바바가. 네. 그게 몸값이 지금 1.2조입니다, 여기다 적었죠, 1.2조. 그래서 이 세 개 합하면 알리바바만 만들어낸 생태 기업계의 가치가 10.8조. 아하.
오른쪽은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네. 텐센트는 자체 몸값이 4.6조입니다. 네. 5년 전 대비 지금 460%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이 하하. 몸값이 5.4조. 그냥 합하면 얼마죠? 지금 10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텐센트가 투자한 유니콘 기업이 지금 몸값이 1.8조입니다. 저기 1.8조 보게 합하면 텐센트가 만들어낸 생태계 기업 가치는 11.8조.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지금 21조 넘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지금 우리 원화로 4천조 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우리가 달러라면 20조가 6을 나누면 4조 좀 안 되거든요. 4조 달러 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한국의 GDP가 2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두 기업이 한국 GDP 2배 되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이고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냈냐를 보면 지금 여기서 제가 재무제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2014년부터 19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알리바바 경영 현금 흐름을 보면은 1,800억 위안이잖아요. 1,800억 네, 위안. 이게 네. 경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을 말해요. 네. 경영 들어오는 현금 1,800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투자로 지출하는 돈이 마이너스 1,000억이잖아요. 저건 투자하느라고 돈이 네, 나갔다. 돈이 투자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을 다시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아까 그런 투자 기업이 생태계가 아까 앞에 5.4조를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텐센트는 벌어들이는 경영 현금 흐름이 1,400억 넘었잖아요. 네. 근데 투자한 기업은 매년마다 지금 2019년 투자한 것만 1,100억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리바바든 텐센트가 이렇게 20조 넘는 생태계를 만들어낸 게 벌어들이는 경영의 현금을 갖다 다 어떻게 했다? 제가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안 했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투자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미국의 자이언트 빅테크 기업들 보면 여기 구글, 네, 그리고 페이스북,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아마존. 아마존. 그러면 저기 보시면 지금 투자하고 경영 지금 나눠준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거는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게 구글, 페이스북, 애플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마이너스라는 걸 계속 투자한다. 얘네들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계속 높여오는 거 자기 생태계를. 근데 하나만 포지티브한 게 있어요. 그게 애플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얘네는 경영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해서도 돈을 벌어오는 거죠. 어떤 경우겠죠? 그러니까 애플은 이미 자기네 투자한 기업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배당이라거나 이런 게 다 투자로 들어오는 경영을 네. 포함. 그래서 애플 빼고는 나머지 기업들도 지금 다 경영 현금 흐름을 갖다가 뭐 하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 자이언트 기업이 만들어졌냐면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하고 좀 다른 양상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이나 여기 대형 기업이잖아요. 투자를 별로 안 해요. 그냥 뭐 현금 그래서 그만한 기업 가치인 거예요. 깔고 앉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투자한 기업 리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기업이 워낙 많아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빨간 글씨로만 표시한 게 있어요. 그게 중국어로 지금 꺼더라는 이게 두 번째 칸? 예. 그게 그 앱인데요. 네. 지도 앱이에요. 지도. 지도. 우리가 운전할 때는 지도 맵. 보잖아요. 네. 맵이에요. 네. 근데 저게 지금 우리 외국에서는 A맵이라고 해요. 어허. 근데 이걸 얘네는 처음에 투자할 때 이 알리바바 지분이 저기 지금 28%죠. 네. 28%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후에 아예 100%를 다 만들어 버려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요 밑에 2014년 7월에 와서는 이걸 다 자기 기업으로 민영화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28% 주주였다가 지금은 100% 다 자기가 투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도 앱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계속 확대했을까요? 미래 앞으로는 5G 세상에 오고 6G가 오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돼버리잖아요. 이게 누가 위너에 되냐면 데이터를 장악한 게 위너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자율자동차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자율자동차가 잘 가려면 뭐예요? 자율자동차 자체가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리의 측정, 뭐 옆에 건물, 네. 뭐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핵심 경쟁력이 되니까 이런 기업들은
알리바바가 100%로 다 사유화시켜요, 자기 걸로.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 얘네들이 어떤 기업하고 어떤 산업에 투자했는지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얘네 미래에 그 전망이 있는 기업을 갖다가 다 100%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변화를 제가 보여주기에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쿠라는 게 우리 한국말하면 저 빨간 글씨로 표시한 그 박스로 표시한 건데요. 우리 그 한국에서는 잘 알고 있는 유튜브 있죠. 유튜브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판 유튜브라고 보시면 예. 돼요. 저것도 얘네들이 처음에는 소수 지분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자기 걸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아리 쨍캉이라고 한자가 여기 세 번째. 예, 요건데 우리 말하면 그 온라인 건강 앱이에요. 건강 앱. 예, 중국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병을 보고 처방약 받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사들이 계속 상주해 있어요. 예, 그 중에 대표적 기업이 이 알리 건강인데, 네. 얘네 처음에 지금 한 40% 지분하다가 지금 지분을 2018년. 네, 10% 넘게 갖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유쿠야. 아까 유튜브 있잖아요. 100%로 지금 사유화시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유튜브고. 예, 아까, 예. 네. 알리 건강도 지금 지분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강. 건강. 중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부자가 됐냐면 먹고 자고 거주처 다니는 것에 투자한 사람이 중국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게 중국의 와하하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오너가 중칭호거든요. 그 사람 음료수를 이렇게 우유 음료를 만들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와하를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 14억 인구가. 그러니까 세계적 거부가 됐겠죠. 네. 그래서 먹는 것에 투자한 기업이 거부가 되고, 그다음에 다니는 것에 투자한 기업이 거부가 되게 질리 자동차 알죠? 볼보를 인수했죠. 예, 그 사람이 리수프라는 오너잖아요. 그게 거부가 됐고, 그다음에 잔다는 건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게 중국의 완다그룹 부동산 재벌이죠. 그래서 과거에 중국은 그 헝다. 완다. 헝다가 완다가 더 큰 재벌이죠. 그래서 왕젤리 오너가. 그래서 먹고 자고 다니는 곳에 투자한 사람이 거부가 됐다면 미래 중국은 이제는 누가 중국 사람을 즐겁게 하냐, 건강하게 하냐, 오래 살게 하냐, 이 문제를 그런 산업이 어떤 게 있죠? 즐겁 여행 가고 스포츠하고 엔터하고 앞으로 이런 데서 거부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바이오, 건강, 그리고 아까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왜냐면 이런 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 산업 쪽에 얘네들이 처음에는 일부분 지분 갖고 들어갔다가 다 100%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데 지금 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쭉. 예.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 낸 게 이 페이지인데요. 지금 주로 투자하는 그 5대 섹터가 있어요. 알리바바가. 네. 그래서 주로 신소매, 그리고 전자상 거래 플랫폼. 신소매? 네,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언택 소매. 만나지 않고 판매하는 소매, 거. 리테일. 예, 리테일.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처럼 네. 이런 비슷한 예, 이런 예. 걸 말해요. 그다음에 전자상 플랫폼, 엔터 문화, 엔터. 아까 말한 것처럼 언론 매체, 뭐 뉴스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 물류, 생활 서비스, 건강 의료 이런 쪽에 있는 유니콘 기업에 얘네들이 계속 투자해 와서 지금 20조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투자함에 있어서 얘네들이 어떤 쪽에 투자했는지를 보면 하나의 우리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는 섹터가 미래 섹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뭘로 돈을 버는지 볼게요. 네. 지금 이게 엔트를 사례로 갖고 왔는데요. 얘네들이 버는 이게 지금 중국의 헝다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엔티파이에 돈을 버는 게 이번에 상장 실패했잖아요. 네. 그게 뭘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엔티파이낸셜이 페이먼트. 이게 지불이라는 뜻이에요. 예, 페이먼트. 네. 그리고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써요. 이게 블록체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미래 산업에 있어서 금융을 하려면 블록체인이 되게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 기술 기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페이먼트로 돈 벌고 그게 알리페이 제일 유명한 게 알리페이잖아요. 알리페이. 그리고 기술, 클라우드 컴퓨터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데 투자해서 기술 서비스를 제외 돈 벌고요. 그다음에 소액 대출. 그래서 온라인 대출 있죠. 네. 그게 이겁니다. 그 유명한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중국어 지금 이 NT 엄청 규제하고 있는 게 저 오른쪽에 그림으로 돼 있는 한자로 되죠. 마이 화베, NT 화베라는 게 소비 대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액 대출 중에 얘네 돈 버는 게 저기 화베, 그다음 그 아래에 마이 제베라는 거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네. 대출을 해준 거 신용 대출. 그래서 지금 소액 대출로 돈 버는데요. 그게 두 가지 상품이 화베하고 제베가 저걸 말하고요. 소액 대출 대충 어느 정도가 소액입니까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우리 돈으로 5만 위안이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얘네가 쉽게 빌려줘요. 예. 예를 들면 화이트 칼라들한테는 직장인은 네, 예. 네.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 아래에 보면은 리차이는 웰스 매니지먼트. 웰스 예, 매니지먼트. 예, 자산 관리. 네. 그래서 온라인 자산 관리를 해줘요. 그게 하나는 은행 업무는 이 알리바바가 이 NT 파이낸스를 갖고 있는 게 마이뱅크라고 돼 있죠. 왕상银行. 저게 온라인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이財富라는 게 웰스맨을 자산 관리해주고요. 위어버라는 게 그 유명한 중국 사람들이 그 알리페이에서 남은 돈을 갖다가 저기 위어버에 보내서 자산 관리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돈 버는 섹터가 크레딧 신용으로 돈 법니다. 이 신용은 기업들한테도 신용 제공하고요. 개인들한테도 신용 제공해서 그걸 중국 얘네들이 신용 중전국인을 다 사용을 해서 즈마 신용이라는 거 만들었어. 저게 참깨 신용 이제 번역해 드리면 참깨 신용 즈마 크레딧이라고 썼죠. 저 아래다가 네. 그게 우리말로 하면 참깨 신용. 그래서 중국 사람들 저 온라인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뭐 전자상 플랫폼에서 사고 하잖아요. 거래 데이터가 NT 파이낸스를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안유화 거기서 거래를 계속하면 안유화의 참깨 신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참깨는 그러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의 열려라 참깨 그 참깨입니까? 그렇죠. 뜻은 같은 참깨예요. 근데 왜 참깨를 썼냐? 그처럼 이렇게 중국은 아까 저기 지금 이름을 달 때 이 마이라는 것도 엔트잖아. 되게 작은 동물이잖아요. 네. 이런 작은 개념을 쓰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샤오미 작은 좁쌀이잖아요. 예, 샤오미 작은 예, 좁쌀. 예, 예. 좀 이런 이름을 달 때 이렇게 오히려 작게 다는 게 더 잘 되고 커져 그런 게 있어서 이름을 갖다 참깨 신용한 그렇게 거예요. 쓰는구나. 그런 의미. 그래서 이러면 안유화가 그 터보에서 계속 거래를 많이 하면 제 신용 점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은행에서 내가 은행가 대출하러 갔어요. 그럼 은행에서 당신이 신용이 뭘까 하면은 얘네들이 제공해줘요. 안유화 신용이 궁금해요. 이러면 얘네들이 주면서 얼마 받냐면 한 사람 한 번에 클릭해 보는 걸 20위안씩 받아. 우리 돈은 한 4,000원? 네. 4,000 좀 안 되게 받아. 이렇게 그거 한번 조회하는데도 예,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그 거래에서 만들어진 신용 점수를 만들어 파는 거죠. 그걸로 지금 돈 버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온라인 보험. 저기 오른쪽에 시황호 뭐 이런 거는 온라인 생명보험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그 중안 짜이센이라고 있죠. 중안 저기 삼각형처럼 밑에 네. 돼 있는 거. 핀테크라고 하죠. 핀테크에서 보험은 인슈어테크라고 해요. 보험 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슈어테크 회사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저기 지금 주주로 돼 있는데요. 핑안하고 같이 해요. 저기腾讯도 하고요. 주주가. 근데 쟤네들이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11월 11일 싱글데이인 거 아시죠? 중국에서. 예. 그러면 저기 중안짜이센이 쟤네가 그 11월 10일에 온라인으로 보험을 팔아요. 그 터보에서. 그런데 1초에 얼마 계약이 성사되는지 압니까? 클라이 제일 많이 팔릴 때 보험 상품이 터보에서 보험 상품 팔아요. 그날 11월 11일. 근데 1초에 계약이 38,000건이 체결돼요. 하나 이러면 중국 얘기 듣다 보면 한 번씩 이 숫자에 예, 좀 막 쇼킹가 오죠. 예,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리얼래. 왜냐면 현실이다. 한국 데이터 감각으로 중국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런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 중국 사람은 큰 소리만 치고 다니네 이런데 뭔 뻥이야 싶은데. 아이 그렇죠. 리얼래.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회사를 매년마다 가요. 쟤네가 홍콩에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유화의 차이나 핀테크 연수라고 있어서 여기 금융기관 임원분들 모시고 가면 저 회사를 꼭 가 보이게 해요. 왜냐면 진짜인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1초 하나 이러면 온라인 보험 계약이 38,000건이 체결이 됩니다. 광군절 그날 행사하는 날 예. 1초에 3만 몇천 건이 보험이.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그 밑에 테크 보여줘요. 지금 어떻게 체결이 어떻게 되고 다 보여줘요. 그거 다 있어요. 일초에 3만 몇천 건을 갖다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브 용량도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세계에서 진짜 빅데이터를 다뤄본 기업은 세계에서 2개밖에 없다. 하나는 알리바바다. 터보 같은 거. 그리고 한국은 실제는 빅데이터 그래서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뉴욕 거래소. 그러니까 진짜 빅데이터는 이런 걸 말해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돈 버는 섹터는 크라우드 펀딩. 참,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놀랍죠. 예. 그리고 담보, 사모펀드,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지수, 이게 얘네는 금융지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하는 거예요. 엔트가 개미가 아니고 공룡인데요, 그냥. 실제는 공룡이죠. 근데 이름을 작게 단 거죠. 예, 이게 중국의 특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그걸 쭉 보여줘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크게 3개의 섹터인데요. 제일 돈을 벌어주는 게. 예. 이거 말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지금 엔티 파이낸스 돈을 주로 어디서 보여주는 걸 해서 얘네 자회사별로 갖고 온 거예요. 자회사별. 자회사예요. 네, 금융 관련.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게 이거예요. 알리페이. 본사가 알리페이. 항저우에 있어요. 얘네들이 이 그룹의 전체 이익의 53.7%를 벌어줘요. 저 전비라고 돼 있는 예, 거. 예. 네네. 53.7%는 알리페이가 벌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마이즈시, 이게 소액 대출이에요. 이게. 얘네는 18.2%를 벌어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티 파이낸스는 이거예요. 이건 그룹이에요. 엔투 그룹이고. 이거 2개? 여기 엔투 그룹이라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주회사인데 네. 엔투 그룹이 이런 자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아래쪽에? 예, 이게 하나, 둘, 자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제일 돈 버는 게 알리페이 회사하고 이게 소액 대출해주는 이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 이번에 상장하려고 하는 거 얘네예요. 엔티 파이낸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마이진포 이거예요. 어느 거? 요거. 밑에서? 예, 요거. 예, 그겁니다. 요거. 이게 지금 그 기술 회사예요. 기술을 얘네들이 실제는 아직도 투자만 하다니까 마이너스예요. 이 돈은 못 벌어요. 네. 이게 이번에 홍콩하고 중국 거창반에 상장하다가 상장 이틀 두고 잠정 유예됐잖아요. 네. 그 회사가 쟤네입니다. 돈을 어디서 벌죠? 보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NT 그룹이 돈 버는 게 알리페이, 소액대출, 아까 신용대출, 재배, 소비대출 요거 온라인 자산관리, 보험, 은행 여기서 주로 돈 벌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T 그룹은 주로 은행 업무, 자산관리 업무, 대출 업무, 그렇죠? 그리고 신용카드 업무, 알리페이 여기서 돈 버는 겁니다. 왜 그 천문학적 규모의 그 IPO를 네. 왜 하루인가 이틀 전에 왜 그걸 막았어요? 그거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뒤에서 해드릴게요. 그 규제 얘기할 때. 뭐 얘기할 때? 규제 얘기할 예, 때. 예. 네. 왜냐면 결국 규제 때문이거든요. 규제 때문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안티 그룹이 돈 버는 거는 투C 개인들 상대로 그게 터보에서 물건을 살 때 페이 해야 되잖아. 페이먼트. 네. 그게 네. 알리페이. 여기 알리페이. 알리페이. 예. 그래서 이거 투C 개인들한테 돈 버는 거는 알리페이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산 관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위어버 개인 고객한테는 알리페이하고 위어버 자산 관리로 돈 벌고요. 저쪽은 투B 금융기관이나 기업들한테 돈 비즈니스 버는 쪽. 거. 예, 비즈니스 쪽. C는 커스터머. 예, 지금 비즈니스 기업하는 업체들한테 돈 버는 거는 G는 가버먼트. 가버먼트. 이거는 금융기관. F는 예, 금융기관. 파이낸셜 쪽. 그래서 얘네는 2B, 2C, 2G, 2F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각자 상품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생태계고 고객 수를 말씀드릴게요. 알리페이 쓰는 중국 사람들 10억 명이 넘었어요. 10억 명이 넘었어요. 아니 저 14억이라면서요 인구가. 인구가 모두 14억 중에 지금 한 12억이 알리페이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 중국 사람 다 알리페이. 갓난 애기들 말고는 다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좋은 맞아요. 지금 유치원생도 쓰는 거예요? 유치원생 그거는 부모가 뭐 핸드폰 사주면 쓸 수도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어린이 내놓고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대출하는 인구를 말씀드려요. 두 번째 이게 온라인 대출 인구는 5억 명이 넘었습니다. 5억 명. 온라인 대출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대출하는 거예요. 제이베이, 화웨이 뭐 이런 것은. 그다음에 요거 세 번째는 자산 관리입니다. 6억 명이 온라인으로 요거? 자산 관리해요. 리제라고 돼 있는 거? 리차이. 이게 네. 6억 명이 온라인으로 자산 관리해요. 지금 잘 다가오지 않죠, 가슴에. 6억 명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에 보험. 온라인으로 한 1억 명이 생명보험을 들고 있어요. 1억 명이. 보이시죠? 네. 온라인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 수는 3,000명. 3천만 명. 믿으세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단위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시간상 관계로 이런 다 거는 좋은데 예. 저렇게 막 아니 저게 이제 비즈니스 잘 되면은 네. 아까 내 신용 상태인가 얼마인가 싶어서 한번 두드려 보는데 우리 네. 돈으로 한 4,000원. 4천 좀 안 되게. 그 곱하기 뭐 몇 천만이 아니고 억을 해보면 그것만 해도 버는 돈이 얼만데. 그렇죠. 자 이제 뭐 소액 대출이든 뭐든 나갑니다. 네. 나가는데 그래 뭐 이자를 갖다 따박따박 받고 뭐 나중에 네. 원금 받는데 혹시나 떼이면 그 상황이 오면은 떼인다라는 거는 거기 떼일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떼인다는 건 기업을 떼인다는 걸 말해요. 누굴 기업한테 떼이든 개인들한테 떼이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화이트 칼라예요. 네. 그래서 아까 엔트리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재배, 화배 제가 소비 대출 거기서 했어요. 네. 지금 월급이 나오기 전에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돈 한 1,000만 원 내가 네. 얼른 거기서 그냥 딱 놀러 대출 받았어요. 네. 다음 달에 한 달 이내에 갚으면 이자를 안 냅니다. 한 달 이내에 그래요? 갚으면. 예, 근데 한 달 넘어가면 이자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네. 연 이자율로 하면 24%예요. 연 이자율 세다. 엄청 세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규제 당국이 그걸 15%로 낮춰버렸어요. 이제 24% 못 받게 해요. 이제는 이 고액 대출이라고 해서 야, 그쯤 되면 고금리라고 고리 해서. 대금업인데. 예. 고리 대금업인데. 예, 그 이번에 연 24%면. 예, 그게 규제로 수정했어요 이번에. 예, 떨어뜨렸어요. 근데 한 달 쓰는 건 돈을 안 내요. 이자를 안 낸다고요. 근데 그것도 이자를 내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가는데 계속 상환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제가 돈을 상환 계속 안 해요. 그러면 알리페이 엔티파이널 쪽에서 제 사돈에 8천까지 다 메시지를 보내요. 네 친구 안유화가 지금 대출을 안 갚고 있다. 무슨 말이죠? 안 갚으면 생존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때까지 계속 뭐죠? 그런 걸 하는 거죠. 압력을 주는 거죠. 안 내는 사람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그 알리바바 하는 은행의 부실 NPL 말하는 거예요. NPL 비율. NPL. 1.3%밖에 안 돼요. 네, 네. 그게 뭐 우리가 초상은행의 신용카드나 다른 데보다 훨씬 낮은 걸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의외로 얘네들이 이게 재배, 화배 왼쪽 그림이 지금 소비 대출 해준 거거든요. 네. 신용 대출. 근데 얘네들이 주로 돈을 누가 대주냐면 저 왕상 온라인 은행이 대줘요. 대출 잔금을. 그래서 이렇게 상환율이 그러니까 부실률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네. 예. 요즘에 그 엔티파이낸스 기술이 엄청 투자해요. 어떤 기술에 투자한지만 말씀드릴게요. 맨 아래줄 보세요. 맨 맨 아래줄 아래줄? 보시면 예, 네. 주로 투자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보이시죠? 네, 블록체인. 네, 그다음에 AI. 안전, IoT, 클라우드 이게 미래 기술이에요. 저 안전이라 하면 차라리 데이터 안전, 보안, 데이터 네, 보안. 네, 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이쪽 우리가 이쪽에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앞으로 엄청 성장 공간이 클 거예요. 이게 미래. 저는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데이터 안전입니다. 보안 앞으로는 쪽.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이 지금 데이터 기본법이 통과돼요 내년에. 네. 그러면 그 데이터가 belong to people.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내 거예요. 네. 그럼 내 네이버에서 발생시킨 데이터는 네이버 거가 아니라 네. 내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가 내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동의하면 제3자가 네이버한테 안유화 데이터를 달라면 줘야 돼요. 내가 동의하면.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네이버가 내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네이버한테 안유화 데이터 내놔. 안유화가 동의하고 있으면 네이버가 그건 내 데이터야. 안 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데이터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데이터는 플랫폼에 속하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네. 데이터 보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해요. 미국 정부 기관이 지금 해킹 당하는 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래는 언택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데이터 보안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업체들이 우리가 상장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지 아세요? 알리바바입니다. 아, 얘네 그래요?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1등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텐센트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중국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바이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제일 세계 최고 인공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 AI 쪽. 마이드 회장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엔티파이낸셜이 중국 국내가 시장이 얼마 큽니까? 예. 또 해외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얘네들이 해외 진출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보이시죠? 카카오페이. 예?
이 한국 기업들이 따라배워야 돼요. 중국이 14억이 있는데 해외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2억 달러 투자했고요. K뱅크에도 투자했고 한국에. 그리고 동남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영국, 나이지리아, 뭐 브라질 다 투자했다니까요. 1대1로 금융의 1대1로를 그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아유, 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규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네. 왜 그럼 엔티파이낸셜이 상장을 이틀 앞두고 글쎄, 스톱을 예. 시켰을까? 그런 면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중국을 독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왜냐면 네. 핵심 반독점이에요. 네. 그래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톱 30개 어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매일 아침 깨나서 잘 때까지 쓰는 어플이에요. 우리 뭘 주로 많이 그런 걸 쓰세요? 주로 우리 사회자님은 주로 애플을 가장 많이 한국에서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애플은 뭐예요? 매일 쓰는 게 뭐예요? 맨날 그 까똑까똑까똑이죠. 그렇죠. 예. 그처럼 중국 사람들이 까딱까딱 하는 게 웨챗이에요. 위챗? 네, 1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30개를 찾아서 주주가 누군지를 찾아봤더니 주주가 누군지. 예, 다 텐센트 아니면 알리바바예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교수님이 QQ는 뭡니까? QQ가 웨이챗 전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웨이챗의 전버전. 위챗 예. 전버전. 옛날에 한국에서 말하는 야후 메신저 있죠. 네, 예. 야후 메신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틱톡 아니야? 틱톡은 안 속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안 속하는 게 틱톡. 보이죠? 틱톡. 그리고 틱톡하고 이거는 뭐죠? 아이치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만 올리는 거. 넷플릭스,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죄다 알리바바 하면 텐센트네. 예, 그리고 바이두, 저거 바이두. 바이두. 예, 그리고 다 얘네 찐루头条 얘네들. 하하, 예, 그리고 예. 다 쟤네들 다가 특히 지금 30개 중에 21개가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갖고 있는데 텐센트 계열은 14개, 30개 중에 14개가 텐센트 거, 7개가 알리바바 합해서 21개가 이 두 회사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텐센트도 무시무시하구나. 예. 그래서 이게 텐센트 계열 활성화 회원 합계 얘네들이 자기 이제 14개가 텐센트 거라고 했잖아요. 네. 얘네들이 고정 매일 들어와서 쓰는 사람들을 회원 수를 합쳤어요. 예. 합쳤더니 지금 57억. 57억. 57억 3,789만. 네, 예. 왜냐면 저건 인구가 14억인데 이렇게 여러 개 이것저것 다 쓰니까. 합해서 회원수를 합한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는 지금 31억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놀라운 57억이 지구 인구만큼 들어와서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얼마나 이거는 다른 내용으로 독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택배 아시죠? 택배, 물류. 예. 예, 한국이 지금 이 택배 기사님들 고생 엄청 하잖아요. 예. 중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사님들은 고생을 하는데 그 회사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 버는 퀵 택배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명. 근데 다 이거, 중국어로 예, 돼 있지만 예, 근데 얘네 지금 처음부터 지금 하나 1번, 2번, 3번, 4, 5개 회사가 다 지금 알리바바 계열이에요. 이 5개 회사가 다 알리바바 주주예요, 주주. 예. 주주가 알리바바다. 네, 주주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장이 73%로 물류 73%를 얘네 해요. 73%를. 네. 얘네 하는데 물류의 73% 얘네 다 배달한다고요. 네. 중국의 물류는 한국처럼 몇 천만 개가 아닙니다. 몇십억 개예요. 여기 지금 보이죠, 이게. 네. 여기 보세요. 단위가 억건이에요. 단위 억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합해서 얘네 5개 회사가 몇억 건을 배달하냐면 635억 건을 배달을 해요. 보이시죠? 물류량이. 근데 매출액, 전체 시장의 매출액의 20%를 알리바바 계열 택배 회사들이 해요. 그러면 물류량은 73% 하는데 왜 매출액 비중은 높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글쎄, 그게 참 신기하네요. 궁금하죠? 네. 500위안 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중국의 제일 큰 물류 회사는 알리바바 계열이 아니고 얘네 순펑이라고 보이죠. 순풍. 어디 제일 아래? 순풍. 제일 아래. 옛날에 순풍 산풍이니까 네, 회사. 순풍. 예, 예. 그 이름 순풍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제일 돈 버는 택배 회사예요. 이거는 알리바바 계열하고 이거는 물류 회사로서 가장 창업해서 성공한 회사예요. 자네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위는 다 알리바바 계열 이제 5개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사실은 돈을 가장 많이 벌기 때문에 아까 20%를 저 5개 회사가 하는 거예요. 순풍이 제일 잘해요. 지금 택배 회사들 가운데.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알리바바가 앞으로 그 우리가 은퇴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물류입니다. 물류. 네네. 그래서 물류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차이녀예요. 여기 지금 한자로 차이녀. 네. 차이녀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크게 성장하고 있어. 지금 2018년부터 2020년 비교하면 벌써 68에서 223억으로 성장했잖아요. 거의 네, 네. 3.5배 안 되게 성장해 350% 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물류도 엄청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물류도 거의 뭐 이렇게 뭐 독점 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순풍 이제 얘 상장했거든요. 맨 아래 게 네. 쟤네 지금 시가총액이 3,978억 위안. 저 6을 나누면 달러가 나와요. 6을 빼면 66이 36, 700억 달러 좀 안 되니까 한 70조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차이녀 왕로 이제 알리바바 갖고 있는 물리회사 몸값이 지금 1,900억, 6으로 나누면 한 30조 넘어요. 우리 돈으로. 네, 30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게임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텐센트가 주로 자기 이익이 50% 이상을 게임에서 돈 벌거든요. 네. 이게 글로벌의 가장 유명한 게임인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임. 다 텐센트가 지금 거의 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텐센트 보이죠? 텐센트. 세 번째, 3번, 4번. 3번, 네. 4번, 9번. 9번.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텐센트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CJ 게임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기술이 못 따라갔어요. 주로 한국이 잘하고 게임사들이. 근데 텐센트가 우선은 게임 회사들을 많이 인수합병하면서 이제는 자기 창작이 많아졌어요. 자기 IP가. 그래서 얘네도 이제 점점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텐센트가 세계 최대 게임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페이먼트 쪽 볼게요. 중국의 페이먼트는 알리페이가 시장의 55%를 하고 있어요. 여기 네. 록세 55%가 알리페이, 39%를 텐센트가 하고 있어요. 그럼 합하면 94%예요. 텐페이, 알리페이. 네. 얘들 합하면 시장이 94%를 얘네 해요. 페이먼트 94%를. 교수님 잠깐만. 네. 혹시나 지금 중국에서 하고 싶어하는 네. 디지털 위안 나오면 얘들 우회됩니까? 디지털 위안화하고요. 얘네는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디지털 위안 나오면 알리페이, 텐페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점이 달라요. 달라요? 그 디지털 우리 DCP라고 하죠. 중국의 네, 디지털 네, 위안화를 DCP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호주머니에는 그냥 종이돈을 대체해요. 종이 또는. 네. 근데 알리페이하고 웨이체페이는 이렇게 내가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저기다 돈을 넣음으로써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전기 요금도 내고 뭐 신용카드도 결제할 뭐 기능이 자산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기능이 많아요. 근데 DCP는 그냥 종이돈만 대체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기다 돈 넣으면 이자도 주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합하면 얼마죠? 94%예요. 시장이 94% 얘네 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독점인지 지금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티파이낸셜이 이번에 상장을 앞둔 엔티파이낸셜의 매출액 규모가 계속 커지죠. 저건 1분기니까 내려갔지만 2019년까지 보면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이번에 원래 상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통은행들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 제일 위에 있는 공상은행이잖아요. 공상은행. 상해에 상장했잖아요. 네. 공상. 2위가 농업은행, 뭐 중국은행, 건설은행. 사실 2위가 건설은행입니다. 공상은행 1위, 2위가 건설은행, 3위가 농업은행, 4위가 중국은행, 조상은행 이런 순이에요. 네. 얘네보다 이 집 엔티파이낸스를 비교해 준 거예요. 엔티그룹을. 그래 보시면 시가총액이 얘네보다 훨씬 커요. 보이죠? 지금 2조 1,000억 위안. 네. 그러면 얘네들 다 작잖아요. 보이시죠? 네.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 기본을 볼게요. 순이익 규모는 전통 은행들이 NT그룹보다 거의 뭐 20배 넘게 커요. 근데 몸값은 훨씬 작아요. 매출액 고작 1,206억 위안에 순이익 170억이고 나머지 애들 저렇게 벌고 저렇게 매출이 나오고 저렇게 네. 버는데 몸값이 이래요? 네. 이게 잘못됐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미래라는 거죠. 이 전통은행들이 지금은 돈 잘 벌지만 미래는 그 은행들이 많은 업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언택 사회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미래를 대표하니까 미래 성장 가치가 여기 밸류에이션에 들어온 거죠. 그래 그 말이 맞네요. 네. 자동차 메이커 그렇죠. 세계 자동차 그렇죠. 빅5 하고 지금 시가총액 보세요. 해봐야 테슬라를 못 이긴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네 상장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또 다른 아까 소매라고 했죠. 제가 소매 밑에 대표적인 소매, 마트. 여기 마트, 뭐 예. 한국말하면 세븐.
우리가 세부 뭐 G마켓 이런 걸 말해요. 이게 마트. 예. 이 중국의 대형 마트 톱 10개. 10개 중에 7개가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갖고 있어요. 얘네 여기까지 다 해요. 지금 보이시죠? 네. 오프라인 마트도 얘네 다 갖고 있다고요. 오프라인 거도? 어느 정도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대형마트 우리로 치면 이마트 같은 거, 그렇죠. 롯데마트 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다 예, 중국의 제일 큰 게 이 뒤에 위에 화룬 지금 보이죠? 저 한자로 제일 온라인 해먹고 오프라인도 해먹고 다 해먹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갖고 있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니 진짜예요. 저 네. 듣고 있는데도 화가 나요. 네. 그리고 메이탄이 중국은 지금 이제는 BAT제를 대체하는 게 메이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메이탄에서 모든 걸 다 살 수 있고 다 팔아요. 근데 대주주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메이탄이라. 근데 텐센트가 메이탄에 투자해서 버는 돈이 2천억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6으로 나누면 한 35조 정도를 그냥 텐센트가 자기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중국은 이런 걸 잘하는 거죠. 투자를 잘하는. 그래서 돈이 그냥 돈 벌어 왔네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지금부터 언제 투자를 해야 가장 돈 버냐면 우리가 보통 유니콘 우리가 창업하잖아요. 네. 그 창업할 때 투자하는 자본을 엔젤 투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레A 전에 엔젤 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엔젤 투자라는 걸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창업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새싹 기업이잖아요. 네. 이럴 때 뭐 VC나 B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종면 그러면 이때 투자하는 건 거의 위험한 투자, 엔젤. 천살 거의 투자라고 천사죠. 하잖아요. 그래서 엔젤 투자는 여기 지금 시작이 아니에요. 전을 말해요. 엔젤 투자. 엔젤 투자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내가 1000개를 투자하면 그중에 1개가 성공할까 말까 하는 투자예요. 그 다음부터 엔젤 다음에 들어오는 게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와. 옛날에 NT 지금 엔젤은 아예 예, 없다 이거 없고. 예, 전략적 투자 그게 옛날에 그 우리 알리바바 놓고 말하면 1999년에 골드만삭스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알리바바에. 그래서 알리바바의 성공 스토리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손정이에요. 네. 2000년에. 네. 그래서 이게 전략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런 네.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네 들어와서 키워요. 이 회사를. 자기네 투자했으니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하고 손정이가 알리바바 네, 들어와서 네. 키운 것처럼 그걸 그 다음부터 프레 A,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프레 IPO 그 다음에 한 번 더 받고 상장해요. 이게 기업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NT 그룹이 투자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략 투자 단계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건신 투자, 그리고 럼버즈버 캐피탈 여기서 들어왔고요. 요 프레는 하이어, 그 하이어 알죠? 량장권 만드는. 걔네들이 벤처 투자를 해요. 하이어 캐피탈이 들어왔어요. 프레 A 이때 투자에 보이시죠? 네. 이 NT 그룹의 투자에. 그다음에 시리즈 A 투자에 누가 들어왔냐면 중국 여기만 국민연금 같은 데예요. 중국의 사회보험기금회 거기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B 시리즈 그다음 들어온 전략투 B 시리즈라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중국이 생명보험 이런 애들 들어왔어요. 보험사들이. 그럼 지금 매번 시리즈가 올라갈 때마다 이 기업 가치가 퇴요.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시리즈 A부터 기업 가치 평가가 나오는데 2,600억 위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리즈 B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몸값이 얼마 됐죠? 3,900억 위안. 그럼 얼마 증가했죠? 1,300억 위안 증가했죠. 그다음에 시리즈 B에서 이 말은 뭐냐면 시리즈 A 들어온 애들이 1,300억을 벌었단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B 들어온 애들이 프레 IPO 단계 가면 몸값이 9,600이 돼요. 그럼 얼마 증가했죠? 거의 300 좀 안 되죠. 네. 그러면 2단계 들어온 애들이 돈을 3배를 번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 IPO 들어오는 건 상장시키기 위해 들어와요. 그 다음에 IPO를 합니다. IPO 하면 적어도 50% 이상은 벌어요. 50% 이상은. 그걸 under pricing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돈을 제일 버는 게 시리즈 B 다음에 프레 IPO 가기 전에 우리가 한국이 중국 기업에 이런 투자하려면 시리즈 B에서 프레 IPO 시리즈 B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해야 한국이 중국 자본시장 이용해서 한국의 이 국부가 이게 지금 아까 한국의 GDP가 2조 달러라잖아요. 이게 20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질문했잖아요. 왜 그러면 그런 큰 기업을 상장을 못하게 했냐. 그럼 주주 구성을 볼게요. 깊은 얘기는 안 드릴게요. 너무 깊으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깊으면 네. 다칠 수 있어요. 다들. 이번에 상장한 애가 얘네잖아요. NT 그룹이 얘네잖아요. 앞에 맨 아래에 생제 상장 주체예요. 얘네. 네.
근데 얘네 주주가 누구냐면 예. 요 위에 맨 한자 뭐 쥔한, 쥔오, 뭐 알리바바 기술회사, 터보 지수회사, NT 파이낸셜 국제 뭐 기타 주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누군지 안 보이죠? 예.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얘네 투자한 애들은 뭐 쥔지에 뭐 쥔지 얘네 여기 또 위에 주주는 윈버터스 얘네 주주가 누구냐면 마윈이 34% 마윈이 갖고 있고 34%. 징센도 이번에 그 얘네 다 근가 이번에 중국의 그 음보감에 불려가 담아 받은 애들이에요. 두 번째 주주가 얘죠. 징센동 이게 지금 그 이사장 하는 사람이고 후시어민 지금 총재 CEO예요. 얘네들이 지금 중국에 음보감에서 불려가서 1차 담아, 2차 담아 한 거예요. 이번에 2차 담아 또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대주주가 누구죠? 여기서 여기 요 맨 아래 회사의 지분은 마윈이 얼마 안 갖고 있어요. 뭐 1.몇 %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근데 실제 타고 올라갔더니 누가 대주주죠? 마윈. 얘네죠. 근데 예.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뭐 얘네 이런 이상한 이름의 회사들 있죠. 뭐 예. 주행한 주요. 네. 얘네들이 배경이 궁금해져.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누구라는 거는. 뭐 상하이방이 있고 아니, 이런 뭐 얘기. 어쨌든 예. 그래서 어쨌든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상장하려다가 못했다. 이유는 뭐냐? 제가 중국어인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중국에서 내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래 11월 5일에 상장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11월 2일에 예. 3일에 잠정 유예가 났어요. 3일에. 음. 근데 2일에 밤에 밤에. 예, 규제가 나옵니다. 잠깐만 여기 맨 아래 규제예요. 여기 왕로 저 글씨 보이죠? 요 12월 2일은 보이죠? 12월 2일 예, 저녁. 저녁. 또 오른쪽 규제를 말합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면 제가 번역해드리면 왕로랑이 인터넷을 말해요. 인터넷 소액 대출, 업무 관리 자맹 방법, 의견 청취 문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정 의견 이 규정을 내보낸 거예요. 네. 12월 2일에. 예. 근데 저 내용이 뭐냐면 이 아래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한 내용들인데 네.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네. 온라인 소액 대출하는 회사들은 네.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빌려오거나 주주한테서 자금을 빌려올 때 빌려오는 총 액수는 네 순자산의 1배를 초과 못한다. 아, 레버리지 못 쓰게 하는구나. 네, 1배 이상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저거 못 쓰게 하면 무슨 방법이냐면 증권화 할 수 있어요. 증권화해서 또 융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또 규정 만들었어요. 증권화를 통해서 융자할 경우에는 네 자산 증권화 순자산의 여기 나오는구나. 네 순자산의 4배를 못 초과한다. 그 저건 또 400%못 넘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100배 넘거든요. 레버리지가 100배. 이미 이미. 상장 전인데. 네.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얘네는 이미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3일에 상해거래소에서 거창반에서 무슨 갑자기 공고가 나가요. 네. 그게 뭐냐면 NT 파이낸셜이 상장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부 당국이 이런 규제 환경이 변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잠정 유예한다 이렇게 나가요. 또 얼마 안 돼서 홍콩거래 또 공지사항이 나가요. 원래 상장하기로 돼 있는데 중국 당국의 규제 환경이 변해서 상장을 잠정 유예한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왜 상장을 못했냐는 공식 의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공식 의견이다. 네. 공식 의견이다. 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맞췄죠? 잘 맞추셨습니다. 네. 공식 의견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근데 말이냐면 교수님 이 부분에 예. 있어서 이 금융업 규제 동향 이 부분이 단지 어떤 뭐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회자되잖아요. 뭐 네. 저기 마윈이 너무 컸다.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는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접할 수는 있는 얘기인데 그걸 떠나서 중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조금 보면은 약간 글로벌 어젠다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사실 이게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손을 대기 시작해서 중국이 의외로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지금 미국에서 뭡니까 페이스북 지금 맞아요. 소송받고 있고 맞아요. EU에서도 맞아요. 아마존 지금 소송하고 있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손대면서 이제는 그 텐센트, 찡동 지금 다 이제 이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앞으로 요 맨 마지막 줄인데요.
이 규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중국이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인구가 14억을 상대로 얘네 비즈니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 규제가 뭔지 알아요? 저 빨간색이? 마지막 이거 내용이 이거예요. 뭐죠? 앞으로는 네 본사가 어디 있으면 어디서만 장사해라. 不得跨省经营. 그러니까 성을 뛰어넘어서 장사하지 마라. 망한 거죠 이제. 근데 얘네가 이게 등록을 어디다 했냐면 중경에 했어요. 중경. 네. 사천성. 네, 네. 사천성밖에 못 하는 거지. 사천성은 중국에서 경제가 덜 발달된 지역. 그나마 제일 낙후된 서부죠, 쪽인데 서부죠. 서부 쪽. 그러니까 뜻이 전달이 됐죠. 예, 뭐 이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예, 이 부분 어떤 빅테크 기업이나 너무 커져버린 여기에 대한 어떤 반규제, 반독점 네. 규제 이런 거는 중국과 뭐 알리바바, 텐센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전 세계적인 발생합니다. 어떤 과제고. 그래서 2021년에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가 ICT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 예, 2021년에 네. 있어서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네.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만 하도 자기들한테 잠재적인 경쟁 상대가 되겠다 싶으면 일찌감치 막 인수했는 게 한 70개가 넘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아까 뭐 엄청난 그렇죠. 무료발 형식인데 네. 이거 그러면 기업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마윈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알리페이 있잖아. 아까 제일 돈 버는 네네. 걔네를 국가에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알리페이를? 네. 그랬더니 국가에서 뭐라는지 알아? 안 받는다고. 근데 얼마나 그거 국가에서 주겠다고 하고 그게 국가에서 받으면 국민들한테 무슨 모습에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또 안 되는 게 알리페이 뒤에 주주는 외국인 주주도 많아요. 외국인. 미국 헤지 펀드들이 주주로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왜 마윈이 제가 주겠다 말이야? 네가 왜 주냐? 그거를 말이 이럴 안 수도- 맞는 거죠. 왜 중국 땅을 받을 수도 없고.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또 조심해서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네. 그렇다면 이 소위 말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규제를 앞으로 제일 많이 체크해야 잘 돼요. 체크해야 네, 되네요. 네, 네. 이게 실제 우리가 네. 최근 알리바바 주가 흐름에서도 봤다시피 네. 이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엄청나지 보이죠? 다 이게 앞으로 제일 돈 버는 걸 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계다. 그러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그래요. 아우 저기 듣다 보면은 네. 처음에는 교수님 뻥도 세셔 이러다가 예? 숫자들에서 네. 뻥도 세셔 이러다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는 거는 이 뭐 옛날부터 경제학 용어가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참 거기에 있어서는 중국을 따라가기가 힘들겠다는 거. 근데 여기도 뭐랄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이 빅테크 기업의 너무 커진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숙제입니다. 숙제이자 이게 전 세계 숙제예요. 숙제이자 네, 네. 시대적인 어떤 또 네. 하나의 그 화두 그렇죠. 같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확실히 독점일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자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핵심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딴 거 없, 뭐또 네. 이래도 뭐 옛날에 말했던 거 동물농장이 네. 빅브라더죠 뭐. 예. 지난번에 그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를 또 다음에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예. 네. 예. 얘네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쪽에 규제가 들어갔어요. 오늘도 열강 감사드리고 우리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전화할 것 없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나가야 되는지를 또 하나 깨우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도 자주 네.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정말 400회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성원과 격려 넘치는 댓글 달아주심에도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